네, 안녕하세요. 직장 세원이라는 게 참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죠. 뭐 보람이나 성취감도 크지만 어떨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직장 안에서 어떤 비리나 부정을 딱 마주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에 대한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면서 또 경영학 박사학위도 가지신 이휴경님의 글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이게 그냥 뭐 드라마에나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좀 짚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설문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들 상당수가 우리 사회 부패 문제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게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또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길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쉽지 않은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주제가 흥미로운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조직의 병폐 이런 걸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상황에 딱 놓인 개인이 겪게 되는 아주 치열한 내면의 갈등, 그리고 그 선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이에요. 내면의 갈등과 선택. 네. 그리고 이 글을 쓰신 분의 배경도 좀 독특하잖아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경영학 박사,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조직 내의 역학관계, 이 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다각적인 분석이 기대되네요.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런 비리나 부정, 도대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는 아주 단호하게 욕심을 주목합니다. 욕심이요? 네. 듣고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뭐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몇백억 원에 눈이 멀어서 불법을 저지를까? 또 엄청난 부잣집에서 왜 돈 때문에 형제간에 등을 돌리는 그런 비극이 끊이지 않을까? 뉴스 보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힘들죠. 대체 그 끝없는 욕심의 정체가 뭘까요? 여기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참 날카롭습니다. 그토록 돈을 원하면서도 왜 그 돈으로 뭐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거나 이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는 쪽으로 더 쉽게 기울게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 욕심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탐욕 문제 이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뭐 개인의 선택이 결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선택을 부추기거나 혹은 용인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조직 문화와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도 크다는 거군요. 네,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비리가 일단 조직 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이 갈리게 됩니다. 저자는 이걸 추종파와 반대파의 구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추종파와 반대파. 네, 그러니까 부정의 중심에 있는 리더를 따르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맞서거나 아니면 최소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는 거죠. 와, 근데 바로 내 상사가 그 비리의 핵심 인물이다. 이럴 때 정말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글에 나온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요. 가담하자니 시궁창이고 빠지자니 비겁하고 직장을 떠날 수도 없다. 정말 표현이 적나라하네요. 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추종파가 된다. 뭐 단기적으로는 뭔가 얻는 게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빵 터지면 같이 책임을 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뭐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리스크가 크죠. 반대로 반대파가 되면 당장은 뭐 눈밖에 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먼 미래에 더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저울질이에요. 네, 이 추종파, 그래서는 때로 행동대원이라고도 묘사되는데 이들과 반대파, 그러니까 불만 대중 사이의 관계는 이게 상당히 미묘합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부러워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부러움과 두려움. 네, 그리고 이들과는 또 다른 제3의 존재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불의가 딱 드러나면 여론은 그 권력자를 악인으로 낙인 찍고
그를 심판할 의인의 등장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영웅을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현실이 그렇게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나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남이 악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선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아, 그 말은 단순히 부정에 반대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그냥 선의 진영에 놓는 것,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악에 맞서는 행위 자체와 개인의 내면적인 선함은 이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반대편에 섰다고 내가 옳은 건 아니다. 네. 더 나아가서 비리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어쩌면 신념 부족에서 오는 비겁함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끊임없이 부정을 외치는 것이 실은 또 다른 형태의 야심, 그러니까 끝없는 욕심의 발현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상당히 성찰적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선과 악, 용기와 비겁함, 또 신념과 야심 사이의 그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저자는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맞서 싸우기입니다. 네, 맞서 싸우기. 비리와 부정에 맞서 보는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시공창에서 용나는 법이라는 속담처럼요. 근데 이 길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상대를 닮아간다는 점이죠. 아, 닮아간다. 네, 저자는 이걸 강자와의 동일시라고 부르면서 시궁창에서 싸우다 보면 더러워지는 게 당연하다고 경고합니다. 뼈아픈 지적이네요.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싸움에서 이겼을 때 찾아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살이, 즉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이죠. 아, 전리품 같은 건가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기는 법이라는 표현처럼요. 물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패배하면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고요. 설령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순수성을 잃고 위선자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승리에도 마냥 좋은 게 아니군요. 네. 어쩌면 큰일을 이루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선악을 넘어선 어떤 보편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길이 어떻게 보면 영웅적이지만 그만큼 무염부담이 크다면 두 번째 선택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기입니다. 침묵하기. 입을 다무는 것도 좋다.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좀 비겁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도 인간적이라는 거죠. 비겁하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약한 것이 무슨 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하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고요. 나 하나쯤이야.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역시 대가가 따릅니다. 자칫 비굴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눈치만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또한 모른 척 외면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인 동조, 즉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범이라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욕,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위험을 피하는 현명한 태도로 아예 그 문제 자체에서 모든 관심을 끄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죠. 관심을 끈다.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건가요? 네. 관련해서 인용된 구절이 인상적인데요. 선을 보면 기뻐하고 악을 보면 무관심하라. 선을 보면 기뻐하고 악을 보면 무관심하라. 이게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맞서 싸우기도 어렵고 침묵하기도 좀 찜찜하다면 마지막 3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떠나기입니다. 떠나기. 직장을 떠나는 것도 좋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거죠. 경영의 대가 재결치의 조언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는 일이 상사를 견뎌낼 만큼 가치 있는가? 그렇다면 입 다물고 일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아하게 떠나라. 우아하게 떠나라. 네. 상사를 바꾸려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현실적인 충고와 함께요. 우리가 흔히 절이 싫으면 중에 떠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거나 무기력해지기 전에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도피가 아니라. 네. 저자는 이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싸움판에서 사리를 챙기려는 야심이나 혹은 침묵 속에서 사욕을 탐하는 비굴함 없이 오롯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내리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소신이군요. 네. 결국 목소리를 내든 침묵하든 떠나든 그 모든 선택의 무게중심에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그러니까 맞서 싸우기, 침묵하기, 떠나기. 이걸 놓고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 혹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정답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싸우는 길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위선의 함정이 있을 수 있고, 침묵하는 길은 현실적이지만 비겁함이나 공범의 위험이 있고요. 떠나는 길은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일 수 있지만 자칫 도피로 비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각길이 가진 의미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가치관, 즉 소신대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신. 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갈래 길 앞에서 어떤 쪽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직장 내 비리와 부정이라는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우경님의 글을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인간의 깊은 욕심에서 비롯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맞서 싸우거나 혹은 침묵하거나 아니면 떠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분명한 건 여기에 정답이나 쉬운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글의 끝에 인용된 니체의 말을 좀 빌려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적인 고민을 넘어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 그게 진정성이든 양심이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여기에 기반한 행동이 과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선악을 넘어서는 가치? 네, 어쩌면 그 선악의 판단을 넘어선 그 무언가, 그 진심에 따른 행동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깊이를 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